자, 계속해서 표준품 매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품 매매,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공산품이 아닌 일반적인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일 경우에 많이 쓴다 그랬죠. 자, 이런 경우에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FAQ 조건이다, GMP 조건이다, USQ 조건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FAQ 조건은요, 아무래도 우리 당해 물품을 선적 내지 출하 지역이나 그 시기에서 그 출하 제품의 제품 가운데 평균적인 중등 품질을 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떤 품질이 조건이 이게 표준품이다라는 정도로 농산물, 공산품과 달리 어떤 규격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 표준 매매를 말하겠죠. 자, 그럴 때 주로 농산물, 축산물, 그리고 수산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리핀입니다. 바나나를 이렇게 수입한다 봅시다. 바나나를 수입하면 바나나라고 제가 볼게요. 바나나. 그랬을 경우에 이 바나나를 우리가 표준 매매, FAQ 조건이 뭐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바나나가 출하를 됐을 경우에 현장에서 이 바나나에 대한 어떤 품질을 증명하겠죠. 요건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 증명이 필요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검증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럼 출하이 됐습니다. 그럼 이럴 때 바나나가 농산물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컨테이너는 들어가지 않겠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길에서 많이 보는 그런 컨테이너, 우리가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그러죠. 이런 컨테이너에 넣었다가는 이게 따뜻한 지방에서 배에 오는 동안에 다 상해버리겠죠. 그럼 이런 컨테이너가 아니라 어떤 게 있을까요? 냉장 컨테이너, 즉 냉동 컨테이너를 만들어합니다. 냉동 컨테이너. 그래야 어느 정도 냉동이라는 것은 완전히 열대과를 얼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한 4도 내지 5도씨 정도의 냉장 처리를 하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28도부터 영하 28도까지 요 사이 움직이시는 냉동 컨테이너를 통해서 그렇게 냉장 처리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조금의 우리가 신선도가 유지되겠죠. 그러나 이 물건이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나나가 그냥 출입이 되지만자 예를 들어서 부산항이라면 부산항에서 통관이 되는 게 아니라 통관에 대한 어떤 검사가 필요하겠죠. 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래. 그죠? 우리가 식약청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즉 운송에 관한 기관과 검사하는 기관, 그리고 다시 이것이 어디입니까? 대전이나 이런 서울 쪽에 우리 물류센터 갔다가 다시 서울로 가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 3일에서 5일, 길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많이 지나겠죠.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로 그러니까 품질 조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척적한 거 우리가 보면은 FAQ가 뭐냐면은 이런 바나나 송이가 다 크기가 좀 다를 겁니다. 한 나무에 나더라도 크고 작고. 이럴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 나무에서 많이 나는 어떤 바나나 중에서 우리가 중간쯤 되는 표기, 즉 표준품이 있죠. 중간쯤 되는 어떤 품질이라든지 당도, 크기, 무게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FAQ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 봐야 될 것이 될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선적 품질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즉 선적 품질 조건이 뭐냐면요. 만 그래도 출하국인 필리핀에서 이럴 때 출하될 때 품질을 따질 거냐, 아니면 도착항인 한국의 부산항에서 도착할 때 품질을 땄 거냐. 그럼 즉 따지면서 내가 선적 품질이냐, 양육 품질이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양육이나 도착지는 말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 농산물을 바나나가 변질이 되지 않고 만약에 수입항까지 온다면은 3일 내지 5일 정도 온다면은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바나나는 이런 농산물은요, 과일류는 아무래도 변질되겠죠. 이런 변질이 됐을 경우는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지에서의 품질을 원하지 수입지까지 변질될 때까지의 자기의 책임을 질 안 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같이 우리가 공부하시면 좋은 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FAQ 조건, 즉 농산물, 즉 과일이나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축산물들은 수출지에서 품질을 따지는 선적 품질 조건이라는 걸 같이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은 뭐냐?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은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목재라든지 냉동수산물, 즉 우리가 상관섭에 비추어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결정되는 그런 제품이라 이제 되죠. 그럼 이 목재나 냉동수산물을 또는 광석류 이런 것들을 주로 할 때 판매 적격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소련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화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동태라고 들어갑시다. 동태. 즉 동태가 뭐냐 보시면은 명태를 얼려놓은 부분이죠. 명태 얼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 동태가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얼렸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그 제품이 신선한 제품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조금은 내가 하자, 즉 물건이 상한 그런 어떤 생선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것이 얼려진 상태, 즉 동태 상태다 보니까 얼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출하인 선적지에서 품질을 따지는 거나 다시 말해 양육지인 수입지에서 따지는 거냐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얼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출하지가 아니라 양육지에서 우리가 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봤을 때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수산물, 냉동 수산물은요. 어떤 조건에서 양육지 조건으로 따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가 동태 상태, 얼은 상태, 냉동 상태의 물건을 이 동태를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냉동을 되어 있는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얼리는 것을 급하게 이렇게 생선으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명태로서 다시 돌려놓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놈을 우리가 상태가 보면은 명태 상태가 아주 신선한 놈을 얼려놓은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상한 놈이나 썩은 놈 얼려놓은 거냐를 우리가 판매를 이렇게 하기 전에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놈은 신선한 놈을 자 다시 말해서 이걸 판매할 수 있고 이 놈은 부적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얼려놓은 동태를 급속 해빙을 시킨단 말입니다. 아주 펄펄 끓는 물에. 그러면은 얼은 놈이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신선도가 색상이 아주 선명하냐 좀 이렇게 썩었느냐라고 판단하겠죠. 그렇게 급속 해빙을 시켰을 당시에 냉동되어 있는 제품이 판매가 적격한 건지 아니면 판매가 안 되는 건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냉동수산물들은 바로 현지에서 바로 그렇게 급속 해빙을 시켜서 판매가 가능하냐 부적격하냐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판매 적격 그런 품질 조건이다. 그래서 굿 머천더블 퀄리티라 이렇게 부른다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목재를 본다고 어찌 될까요? 그 목재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현지에서 가져와서 어떤 목재가 정말로 옹이가 많이 썩었다든지 안에 많이 썩었다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이놈이 어떤 가구로서 또는 어떤 건축재로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보통 품질 조건은 뭡니까? 보통 품질 조건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이런 것들 주로 원면이나 원사,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원삼이나 오징어를 많이 하는데 요것들은 주로 원면을, 그죠? 목화, 소미라 봅시다. 원면을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공인검사기관에 어느 정도 크기나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에 보이겠죠. 바나나처럼 크고 작고 물고기처럼 크고 작고 아니라 적당한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인검사기나 어떤 표준 검사 기관에서 보통 일반적인 그런 품질이다라고 이렇게 품질을 결정하는 그런 조건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주로 원면이나 원사다, 또 우리나라는 오징어나 그죠?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적 품질 조건이다. 그리고 양육 품질 조건이다. 말씀드렸죠? 선적은 FAQ 조건으로서 내가 바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나나가 들어올 때 그 품질을 어디서 볼 거냐? 선적은 출하 당시에 보는 거다. 그럼 그 바나나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편유품 매매 조건에서 그중에서 평균 중등 품질 FA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양육 품질은 뭡니까? 수입지 도착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GMQ로 했죠. GMQ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판매 적격 상품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동태다 그랬죠. 그럼 급속 해빙을 시켜서
그죠? 우리가 그 품질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입지에서 품질 상태를 보고 판매가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결정하겠죠. 이런 게 우리 양육 품질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매매할 때는 FAQ 조건이다. 그리고 판매 적격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적 품질이다. 또는 양육 품질이다. 같이 동시에 공부하시면 좋겠죠. 다시 한번 가서 정리를 하시면요. 품질 결정 방법에 있어가지고 증명하는 방법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표준 매매에서는 특히 농수산물에서는 어떤 현지에서 검증 보고서, 다시 말해서 품질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바나나라는 놈을 우리가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나가 그냥 한두 송이 아니라 수천 송이, 수만 송이 우리가 수입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놈을 내가 전문 감정 기관에서, 다시 말해서 그런 전문 감정 기관에서 로이드즈, 서베이리안, 로이드즈 에이전트, SGA처럼 유명한 단체죠. 이런 데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감정 보고서를 통해서 이 제품의 감정을, 평가를, 품질을 증명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들어올 때는 우리는 이렇게 모든 바나나는 다 맛을 보고 품질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꼭 주의하셔야 될 게, 특히 이런 표준 매매에서는 우리 반드시 품질의 증명을 요구해야 된다. 즉 계약서에 우리가 감정 보고서를 달라든지 거기에 대한 품질 증명서라든지 검사 증명서를 요청한다. 즉 검증 보고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품질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